광복절 앞두고 이제 네. 이제 이번 주 이제 내일 모레예요. 근데 갑자기 지금 이게 독립 기념관장 임명 두고 이게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데 사실 보면 저도 이게 좀 헷갈립니다. 사실 헷갈려요.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좀 물어보고 네. 신문도 좀 자세히도 좀 읽어보고 했는데 이것도 한 7대3 정도로 좀 갈리는데 이종찬 광복 회장님이 조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조금 이게 좀 과민하신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조금 더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종찬 회장님은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이시면서 네. 제가 느끼기에는 과거부터 45년 광복, 그다음에 48년의 정부 수립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예민하신, 예. 아주 그 문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어떻게 보면 소위 건국절 논란이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독립기념관장을 추천을 역대 11명 중에 8명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하셨었던 자리이고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그 후손을 추천을 했는데 김구 선생님의 증손자 김진 맞습니다. 김진 광복회 부회장을 추천을 하고 지지를 했었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안 됐고 다른 학자분이 되셨죠. 다른 학자가 됐는데 그 학자가 약간 그 45년, 48년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 이 회장님 입장에서는 이상하다라고 이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말하자면 좀 폭발한 약간 그런 양상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이 건국절을 주장하는 분이 아니에요. 네, 아니죠. 예. 저도 이제 그 부분 이제 자세히 봤는데 본인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1919년 3월 1일 임시정부 3.1 운동을 통해서 처음에 이제 그 독립의식이 처음 시작됐고 그해 4월에 임시정부 수립되면서 시작이 된 거고 건국이 시작이 된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45년 8월 15일에 이제 해방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3년 굉장히 중요한 사실 3년이거든요. 이 3년을 거쳐서 마침내 48년 8월 15일에 국가의 3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을 다 갖춘 그 국가 정부가 수립되면서 완성이 된 거다. 완성이 됐다. 네, 이런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종합적인 시각을 잘 갖춘 균형적인 그 시각이에요. 근데 이제 어딘가 행사에서 약간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광복은 없고 건국이다 이런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어쨌건 이제 종합적인 자신의 사고와 그 입장을 밝혔잖아요. 밝혔죠. 네, 그랬으면 저는 그것을 이제 공식적인 견해로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3년은 사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45년 8월 15일 이후에 소련과 김일성 집단과 그다음에 남로당의 박헌영 집단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폭력 투쟁을 벌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3년을 그 겨우겨우 잘 버텨내고서 마침내 탄생한 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부지 않습니까? 수립된 것이. 그래서 48년 8월 15일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45년 8월 15일을 중시하는 것이 48년 8월 15일을 경시하는 것과 사실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우리한테는 사실 광복절에 45년 8월 15일과 48년 8월 15일을 다 사실 우린 기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45년 8월 15일만 중요하고 48년 8월 15일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자꾸 폄하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사람들의 일부의 그 근저에는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 그거 잘못이다. 그거 잘못이다. 대한민국 자체를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관을 갖고 있는 제가 보기에 그게 비뚤어진 사관인데 그 사람들 일부 좌파에 편향된 사관인데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무조건 너 뉴라이트야 이렇게 찍어버리는 거예요.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치 이제 무슨 친일파다 뭐 이렇게 몰아가는 저는 이종찬 회장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그런 민주당 쪽에서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단호하게 맞서야 된다. 48년 8월 15일의 의미도 우리가 굉장히 중시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누가 건국절 만들겠다고 한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만듭니까? 광복절이 있는데 같은 날 건국절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리고 이미 19년
임시정부 때부터 우리가 그 법통을 이어왔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고 저희 당의 그 명시적인 입장인데 그것을 누가 흔들었다고 한다고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광복절 날 광복회에서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고 민주당에서 또 이것을 타고 이 주장을 타고 중간에 타고 들어와 가지고 이거 판을 키우면서 이거 진짜 또 7.10세에 나섰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본인들도 광복절 행사에 나오지 않겠다. 그리고면서 무슨 뭐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짝짝꿍을 한다느니 정청래 또 최고위원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윤석열 정권은 일본 정부입니까? 한국 정부입니까? 일본의 역사 왜곡에 발맞춰 윤석열 정권도 일본과 한 통속이 되어 짝짝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대체 좀 말이 안 되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라이트라는 게 저는 그것도 이제 너무 그 뉴라이트가 마치 악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뉴라이트의 정의는 통념적으로 올드보수를 반대 극복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원래는 그런 건데 이제 역사관을 보면 일제 시대에도 일부 긍정적인 기능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관을 가진 사람들을 뉴라이트라고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분은요, 이 새 관장님은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일제 시대를 정당화하는 듯한 비슷한 발언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뉴라이터라고 그냥 그 딱지를 붙여버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세월이 나중에 역사가 흐른 다음에 올해 광복절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뭐 광복절 기념식에 야당이 안 왔다. 이것은 별로 기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중요한 의미는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통일에 대한 구상을 이날 밝힙니다. 이미 기사화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는 어제 이제 외교안보 라인 교체한 거하고 다 이제 같은 맥 속에 있다고 보거든요. 북한 체제의 그 변화. 네. 그리고 남북 관계의 변화. 북한은 이제 대한민국은 적대국이다. 같은 민족도 아니다. 이렇게 선언해버렸잖아요. 김정은 정권이. 이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통일 구상을 밝히는데 저는 이것이 나중에 역사에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